저는 올해 74살입니다. 요즘 제 하루는 거울 앞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날 아침이 있었어요. 별다를 것 없는 평범한 하루였어요.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주방에서 물 한 잔을 마시고 창밖을 한번 내다보다가 거실 한쪽 거울 앞에 섰습니다. 습관처럼 무심코 마주한 제 얼굴.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손이 딱 멈췄습니다. 거울 속에 있는 얼굴이 왠지 낯설었습니다. 익숙해야 할 얼굴인데, 내 얼굴인데, 그 순간만큼은 어떤 타인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피부는 푸석하고 눈빛은 어딘가 텅 빈 것 같고 입가엔 웃음기라고는 하나도 없었죠. 이게 나야?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새어나왔어요. 몇 초 동안 멍하니 거울을 보다가 고개를 살짝 갸웃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다시 봐도 그건 지금의 나였어요.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괜히 뒤로 한 발짝 물러서서 자세를 다시 고쳐 잡고 봐도 그 얼굴은 여전히 낯설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순간 느낀 감정은 슬픔도 놀람도 아니고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었어요. 그건 아마도 제가 저 자신을 너무 오래 잊고 살았다는 걸 비로소 마주한 순간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문득 오래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남편이 제 생일을 깜빡하고 지나간 적이 있었어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갔지만 그날 밤 거울을 보며 생각했었죠. 그래, 나도 이제 한 집안의 아내지. 이젠 나를 챙길 수는 없겠구나.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 후로 저는 아이 낳고 키우고 시댁 살림하고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거울을 제대로 들여다볼 시간도 마음도 없었어요. 그저 씻을 때 잠깐 외출하기 전 잠깐. 그때도 얼굴을 자세히 본다기보다 얼룩이 묻진 않았는지 머리는 헝클어지지 않았는지 그것만 확인하는 용도였죠. 그렇게 수십 년을 살고 이제야 제 얼굴을 제대로 마주한 겁니다. 다시 현재. 거울을 바라보며 저는 아주 조용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임하자. 제 이름을 제 자신한테 불러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처음이었는지도 몰라요. 남편은 저를 여보라고 불렀고 아이들은 엄마, 동네 사람들은 화자 엄마, 할머니. 어느새 제 이름은 세상에서 사라져 있었어요. 그걸 그날 거울 앞에서 처음 실감했어요. 내가 참 이상했어요. 눈물이 나거나 울컥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가슴속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이후 저는 며칠 동안 거울을 보지 않았어요. 아니, 일부러 피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침에 거울 앞에 서려다가 다시 주방으로 발길을 돌리고 화장실에 갔다가도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고개를 살짝 외면하고. 왜 그랬을까요? 거울 속의 나를 마주하기가 두려웠던 것 같아요. 마치 너무 오래 방치해둔 내 마음을 비로소 마주친 기분이랄까. 하지만 며칠 후 저는 다시 거울 앞에 섰습니다. 용기를 내서. 그리고 다시 그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았어요. 임하자야. 그 말에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나를 불렀다는 이유만으로 왜 그렇게 마음이 움직였는지 지금도 설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날의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매일 아침 저는 거울 앞에 섭니다. 처음엔 단 몇 초, 지금은 몇 분씩 거울 속 나에게 조용히 말을 겁니다. 그렇게 저는 저와 다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처음 거울 앞에 서서 제 이름을 불렀던 날, 그때의 기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어색했고 쑥스러웠고 그러면서도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기로 결심했어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혼자 조용히 서서 나한테 말을 걸어보자고요. 첫날은 그저 이름만 불렀어요. 임하자야.
두 번째 날엔 그 말에 조금 덧붙여 봤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해. 세 번째 날엔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고생 많았어. 그래도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제 입술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 안 깊은 곳을 건드렸거든요. 결혼하고 첫 명절 시댁에 가서 하루 종일 전 부치고 설거지하고 정리하고 다 끝내고 나니 밤 10시가 넘었더라고요. 다들 거실에서 웃고 떠드는 소리 들으면서 혼자 부엌에 서서 수건으로 손을 닦고 있었어요. 그때 벽에 붙은 조그만 거울 하나에 제 얼굴이 비쳤는데 한숨만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땐 그냥 힘들다는 생각뿐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거울 속 여자는 누구보다 이 말이 듣고 싶었던 거예요. 수고했어. 혼자 감당하느라 고생 많았어. 내가 있어서 오늘 하루가 지나갔어. 그 말을 누군가 해줬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하지만 그 누구도 심지어 나 자신조차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요즘은 아침마다 제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도 너한테 기대 볼게.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그게 참 신기해요. 그 말을 듣고 나면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어깨에 있던 힘이 조금 빠지는 것 같아요. 이건 약도 아니고 운동도 아닌데 기분이 바뀌어요. 마음이 달라지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자세가 바뀌고 하루 전체의 흐름도 바뀌어요. 예전엔 아침에 일어나면 첫 생각이 이랬어요. 오늘은 뭘 또 챙겨야 하지. 아이고, 또 힘든 하루가 시작되겠구나. 그래서 이불 속에서 괜히 몇 번이고 뒤척이고 몸이 무겁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근데 요즘은 눈을 뜨자마자 오늘은 어떤 말을 나한테 해줄까 그 생각부터 떠올라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몸이 좀 가볍게 느껴져요. 어제는 거울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웃는 얼굴이 참 예뻐요, 이마자 씨. 그 말에 정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누가 보면 별거 아닌 말인데 그걸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부드럽게 녹는 기분이었어요. 하루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무거운 봉지를 들고 엘리베이터 앞에 섰는데 문에 비친 제 그림자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잘 해내고 있네, 화자야. 거울도 없고 사람도 없었는데 저도 모르게 제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조금 웃기기도 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 혹시 누가 듣진 않았나 싶어서요. 하지만 동시에 그 말이 진심이었어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도 내가 나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다는 것. 그게 참 감사했어요. 지금도 저는 하루에 한 번 꼭 나한테 말 걸어요. 거울 앞이든 엘리베이터 안이든 밥을 먹다 혼잣말로든 그 말 한마디가 하루 전체를 바꾸는 힘이 있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됐으니까요. 사실 거울 앞에서 나 자신에게 말을 건다는 게 처음엔 참 이상했어요. 누가 보면 저 할머니 왜 저러시나 싶을 정도였죠. 하지만 저는 정말로 내 마음을 듣고 싶었어요. 지금 이 나이에 세상이 아닌 내 안의 소리를요. 그래서 조금 더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화자야, 요즘 무슨 생각해? 한동안은 대답이 없었어요. 그냥 침묵이었어요. 그러다 며칠 후 거울 속 제가 말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나 그냥 좀 외로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래. 맞아. 외로웠지. 사람은 많았어요. 아들, 며느리, 손주들. 시끌벅적하게 오가는 명절. 경로당 친구들, 그림 수업에서 만난 사람들까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늘 혼자였어요. 예전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아니었어요. 그건 내가 나한테 관심을 안 줬기 때문이었어요. 매일 밥 챙기고 청소하고 병원 갔다 오고 일기장도 안 쓰고 내 생각도 말 안 하고
그러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외로움이더라고요. 내가 나를 잃어버린 상태. 그 사실을 깨달은 날 거울 앞에 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그건 정말 오래간만에 흘린 눈물이었어요. 자식들 앞에서도 그렇게 울어본 적 없는데 그날은 그냥 멈출 수가 없었어요. 거울을 보며 말했어요. 미안해. 내가 널 너무 방치했구나. 그 말 한마디가 몇십 년의 무관심을 다 품는 듯 했어요. 그 다음 날 저는 작정하고 거울 옆에 작은 메모장을 하나 뒀어요. 오늘 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을 쓰는 노트였죠. 처음엔 한 줄씩만 썼어요. 임화자야, 오늘도 살아줘서 고마워. 늦게 일어나도 괜찮아. 기분이 가라앉는 날도 있어. 그게 너를 나쁘게 만들진 않아. 그렇게 며칠을 지나니 이 노트가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친구가 되었어요. 하루는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다녀왔어요. MRI 결과를 보고 의사 선생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연골이 많이 닳았어요. 수술까진 아니지만 주의하셔야겠어요. 그 말을 듣고 집에 오는데 괜히 기분이 가라앉았어요. 그래, 나이 들면 원래 이렇지 뭐. 하면서도 어딘가 속상했어요.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화자야, 너 지금도 잘하고 있어. 그동안 참 잘 버텼어. 아프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 그 말 한마디에 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젠 거울 앞에서 울어도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거기서 울 수 있다는 게 나 자신과 가까워졌다는 증거 같아서 좋아요. 언젠가 이런 말도 썼어요. 내가 나를 안아줄 수 있을 때 나는 외롭지 않다. 이제 저는 매일 스스로를 안아주는 사람이 되기로 했어요. 누군가 해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돌보는 사람이 되기로요. 사람들 말로는 나이 들면 뇌도 늙는다고 하잖아요. 기억력 떨어지고 감정도 무뎌지고 의욕도 줄어든다고요. 그런데 저는 거울 앞에서 나와 대화하면서 정말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오히려 뇌가 깨어나는 느낌이랄까. 하루는 아침에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은 뭐 하고 싶어? 그 질문이 나온 순간 머릿속이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뭐 하지? 하고 싶은 게 뭐였지? 글쎄, 바람이라도 쐬고 싶다. 아니면 그림 수업? 아니면 꽃집에 가서 싱싱한 국화 한 다발. 그런 생각들이 퐁퐁 솟아나는 거예요. 예전엔 하루를 그냥 흘려보냈어요. 아침 먹고 TV 보다 졸고 시장 보고 청소하고 그러다 밤. 근데 요즘은 거울 앞에서 나에게 묻는 이 질문 하나가 제 하루의 목적을 줍니다. 오늘 뭐 하고 싶어? 그 질문에 대답을 찾다 보면 내가 원하는 걸 진짜로 찾아가게 돼요. 그게 뇌를 깨우는 일이라는 걸 요즘 몸으로 느껴요. 또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비 오는 날이었어요. 밖에 나갈 일도 없고 기분도 흐릿하고. 그런데 거울 앞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화자야, 오늘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걸 하자. 순간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른 게 있었어요. 바로 엄마한테 배웠던 양갱 만들기였어요. 예전엔 명절 때나 하던 건데 그날은 왠지 그걸 해보고 싶었어요. 냄비 꺼내서 팥 삶고 한천 불리고 설탕이랑 섞어서 조심조심 저으면서 엄마 생각도 나고 내 어린 시절도 떠올랐어요. 그날 하루 종일 뇌가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었어요. 머릿속이 분주했지만 즐거웠고 팥 냄새 속에서 추억이랑 감정이 함께 끓는 기분이었죠.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 나는 살았다고 느꼈다. 뇌가 깨어난다는 건 어렵고 대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저 내가 나한테 말을 걸고 그 말에 진심으로 대답해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 과정 속에서 내 마음도 감정도 생각도 움직이고 있다는 걸 저는 분명히 느낍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기능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어요.
아니요. 뇌는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단지 누가 다시 말을 걸어주길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 누구가 바로 나 자신이더라고요. 거울 앞에서 나에게 말을 건 후로 가장 크게 바뀐 건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이었어요. 예전엔 거울을 봐도 주름만 보였고 처진 눈꺼풀, 늘어진 뺨, 하얗게 샌 머리만 보였죠. 그러면 속으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아이고, 나도 다 늙었구나. 이게 무슨 얼굴이야. 그 말들은 전부 제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거울을 볼 때마다 다른 말이 먼저 떠올라요. 그래도 따뜻한 눈빛은 그대로네. 세월이 만든 얼굴이 참 부드럽다. 이 눈가의 주름은 내가 살아온 시간들이지. 이렇게 말하는 순간 거울 속 내가 참 고마워 보였어요. 하루는 손녀가 놀러 왔어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는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요즘 얼굴이 반짝반짝해요. 그 말에 너무 놀라서 웃음이 터졌어요. 진짜? 너도 그렇게 느껴? 응. 할머니 눈빛이 반짝여. 나 요즘 할머니 진짜 멋지다고 생각했어. 그 말에 저는 괜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 아이가 본 건 화장도 아니고 옷도 아니었어요. 바로 제 안에서 피어오르는 나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그게 진짜 얼굴을 바꾸는구나 실감했어요. 예전엔요, 어디 나갈 때마다 옷장 앞에서 이랬어요. 이건 너무 튀나? 나이에 안 맞나? 이걸 입으면 누가 뭐라 하지 않을까? 그러다 결국 늘 입던 것, 무난한 것만 입고 나갔죠. 근데 요즘은요, 입고 싶은 옷을 꺼내 입어요. 분홍빛 블라우스, 꽃무늬 스카프, 귀여운 브로치까지. 왜냐면요, 내가 나를 예쁘다고 느끼니까요. 거울 앞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늘 이 모습이 딱 좋아. 그 말을 듣고 나가면 세상이 좀 다르게 보입니다. 마치 내가 세상에 웃어주는 것 같고 세상도 나를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하는 것 같아요. 언젠가 시장에서 생선을 고르고 있는데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이러더라고요. 어머, 어르신 오늘 기분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엄청 환해요. 저도 모르게 대답했어요. 네, 제가 오늘 저한테 예쁘다고 했거든요. 그 말에 아주머니가 웃고 저도 웃고 시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따라 웃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랑은 거울 밖으로도 흘러나온다는 걸요. 거울 앞에서 나 자신에게 말을 걸면서 내 안에 있던 소녀가 조금씩 깨어났어요. 그 소녀는 언제나 조용히 있었지만 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그 소녀가 이렇게 말하는 듯 했어요. 우리 노래 한 곡 부를까? 순간 웃음이 났어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그래도 그날 아침엔 거울 앞에서 찔레꽃을 흥얼거려 봤어요. 찔레꽃 하얗게 피던 밤에. 노래가 끝나자 마음 한쪽이 뭉클해졌어요. 어릴 적 엄마가 저를 업고 부르던 자장가가 떠오르기도 하고 첫 소풍날 노란 리본 달고 노래하던 장면도 떠올랐어요. 기억이 노래를 따라 흐르듯 내 마음도 살랑살랑 움직이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아침 거울 루틴에 노래가 하나 추가됐어요. 내가 좋아했던 노래 한 곡 부르기. 조용히 속삭이듯 불러도 좋고 가사 몇 줄만 흥얼거려도 좋아요. 그렇게 시작된 날들은 이상하게도 하루 종일 기분이 가벼웠어요. 예전에는 누군가 물으면 그냥 지내요 뭐 별일 있나요? 늘 그런 말뿐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마음속에 소녀가 자꾸 말을 거는 거예요. 화자야, 오늘은 우리 어디로 갈까? 이 바람 참 좋지? 내가 웃으니까 더 예뻐졌어. 그 소녀의 말은 저를 자꾸 바깥으로 이끌어요. 한 번은 그 말에 이끌려 동네 도서관에 갔어요. 정말 오랜만에 가는 곳이었는데 책 냄새, 조용한 공간,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들. 모든 게 새롭고 생생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책 한 권을 펼쳤는데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안에 작은 우주를 품고 있다. 그 말이 마음에 쿵 하고 와닿았어요. 그래, 나도 작은 우주를 갖고 있었지. 그걸 잊고 살았을 뿐이야. 도서관에서 돌아오는 길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어요. 화자야, 넌 참 멋진 사람이다. 그 말이 어색하지 않았어요. 정말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내 안의 소녀가 깨어난다는 건 단지 젊어졌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다시 발견하는 일이라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거울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은 이제 저에게 당연한 루틴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이 습관이 어느 순간부터 나 혼자만의 변화가 아니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루는 친구 순자와 통화를 하다가 무심코 이렇게 말했어요. 나 요즘 거울한테 말 걸고 살아. 순자가 웃으며 말했죠. 야, 너 치매 시작된 거 아냐? 진짜야. 근데 해보면 생각보다 좋아. 그날 이후 순자도 따라 해봤대요. 며칠 뒤 전화가 왔어요. 야, 이거 진짜 이상하게 기분 좋아지더라. 나 아침마다 스스로 칭찬해줬더니 남편한테도 덜 짜증나더라. 그 말을 듣고 어찌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그날 저녁 제가 다니는 그림 수업 모임에서 이 얘기를 꺼냈어요. 저기요, 혹시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스스로한테 말 걸어보신 분 계세요? 다들 고개를 갸웃하더니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매일 수고했다고 말해요. 그거라도 안 하면 하루가 허무해서. 또 다른 분도 말했어요. 저는 세수하고 나서 오늘도 괜찮아라고 말해요. 아무 일 없어도 그냥 그렇게 시작하고 싶어서요. 그날 모임은 마치 거울 앞 마음 대화 나눔의 장이 되었어요. 나는 오늘 나를 안아줬다. 나는 넌 멋져라고 외쳤다. 나는 울면서 말 걸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느꼈어요. 혼잣말 같지만 그 말들은 결국 우리를 지켜주는 마음의 우산이 되어준다는 걸요. 그 이후로 저희 모임 이름도 바꿨어요. 그림 쉼터에서 거울 앞 이야기방으로요. 이름이 바뀌고 나니 모두가 좀 더 솔직하게 마음을 나누게 되었어요. 하루는 한 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여기 와서 처음으로 나를 인정받는 기분이 들어요. 누군가가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요. 그 말이 아직도 마음에 깊이 남아 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화자야, 내가 시작한 이 작은 변화가 사람들 마음에 따뜻한 불을 켜줬구나. 그 순간 저는 울었어요. 기쁨, 놀라움, 감사함.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혼자라고 생각했던 내가 누군가에게 작은 불빛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이제는 믿게 되었어요.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는 그 짧은 시간이 이젠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아무도 없는 조용한 방 안, 햇살이 살짝 들어오는 창가 앞에서 거울 속에 저와 마주합니다. 예전엔 거울이 그저 내 모습을 비추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거울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창이 되었고 내 안의 외로움, 기대, 아픔, 기쁨을 솔직하게 꺼낼 수 있는 공간이 되었어요. 하루는 거울 앞에서 이런 말을 해봤어요. 화자야, 너 참 잘 살았다. 힘든 날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너 정말 대단해. 그 말을 하며 눈물이 또르르 흘렀어요. 울고 있는 제 모습을 거울이 그대로 비춰주었고 그 모습이 어찌나 따뜻하게 느껴지던지. 저는 이제 알고 있어요. 내가 나를 받아들이는 순간 세상도 나를 다르게 바라본다는 걸요. 어느 날 손녀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할머니는 이제 친구 같아요. 무슨 얘기든 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나도 이제야 나랑 친구가 됐거든. 이제 저는 매일 거울 앞에서 내 삶을 토닥이며 하루를 엽니다. 큰 변화는 아닐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분명 느낍니다.
마음이 단단해졌고 표정이 부드러워졌으며 무엇보다 내 삶의 주인으로 서기 시작했다는 걸요. 그리고 그건 거울 앞에서 시작된 기적이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작고 사소한 행동 하나. 하지만 그 안에는 내 삶을 바꾸는 위대한 힘이 담겨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화자야, 오늘도 너의 하루를 응원해. 그 말 한마디로 저는 다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에게도 살며시 전해지길 바랍니다. 당신도 당신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그 작은 속삭임이 당신을 변화시킬 첫걸음이 될 테니까요. 여러분도 지금 이 영상을 통해 나 자신을 다시 바라보는 루틴을 시작해 보세요. 댓글로 실천 후기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는 큰 힘이 됩니다.